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복소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3을 보니까 이 복소 함수의 이제 극한이라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요것에 좀 은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우리가 실함수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이 실함수의 극한의 정의의 은밀한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이 복소함수에 있어서도 이 은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자, 이 표현은 이 델타를 우리가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적당히 잡았을 때의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이용해서 이 델타, 양수 델타를 적당히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에 z-z0의 이 절대치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인 모든 z에 대해서 fz-l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리미트 z가 z0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 fz는 l이라고 나타내고, 요 l을 z0에서의 함수, 복소함수 f의 극한값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우리 정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함수에서 우리가 극한의 은밀한 함수의 극한의 은밀한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실함수하고 복소함수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기하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다는 거죠. 자, 일단 가장 핵심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요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은밀한 정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 표현은 z라고 하는 것이 z0의 델타 근방에 있을 때에 요 fz는 l의 엡실론 근방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할 적에 우리는 z0에서의 복소함수 f의 극한값을 l이라고 나타낸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표현이 여기서는 z가 한없이 z0로 간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함수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방향이 여기에서는 복소함수에서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함수에서는 우리가 요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a를 기준해서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를 우리 우극한이라고 그러죠.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자극한인데, 이렇게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딱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요 절대치, 지금 x 빼기 a가 자, 요렇게 델타보다 우리가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에 x가 a의 델타 근방에 있을 때 그 말은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방향은 두 방향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작은 쪽에서 동일한 수직선 위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z가 z0의 델타 근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림으로 보면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이 z라는 평면의 동네에서 자, 요 점이 z0라 하고, 우리가 그랬을 때의 z0의 델타 근방이라는 것은 요 z0로부터 델타만큼 떨어져 있는 요 동네를 다 가리킨다는 거죠. 이와 같이 z0의 델타 근방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z0로부터 델타만큼 떨어지는 요 구역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 z가 놓여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게 점점점 이 델타의 값을 한없이 작은 값으로 만들게 되면 이 z는 z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에 이 z가 z0에 가까워지는 방향은 여기에서는 딱 양방향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방향이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Z가 이 방향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 방향에서 이 방향에서 가까워지고 어느 방향에 가까워지더라도 경로에는 무관하다는 거. 어떤 경로로 Z가 Z0에 가까워지는가는 이 복소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Z가 여기 표현대로 Z0에 델타 근방에 Z가 있다. 이 말은 곧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요 복소 함수의 극한은 이 자체를 하나의 그림으로서 기하학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실함수 극한에서는 우리가 x가 한없이 a로 갈 때 함수 fx의 이 극한의 의미를 우리 그림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죠.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fx의 극한값은 fa라고 하는 요 극한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x의 변화와 극한값의 변화를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소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역 부분에서는 z평면에 표시되고 다만 우리가 치역의 내용은 우리가 w평면에서 파악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z가 한없이 z0로 간다는 것은 별도로 z평면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Z0의 델타 근방에 Z가 놓여 있다. 이 말은 Z가 한없이 Z0의 경로에 무관하게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FZ가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요 은밀한 정의로 말할 때는 FZ가 L의 엡실론 근방에 놓여 있다. 그런 뜻이죠. 즉, 요 값이 L이라고 했을 때에, 요 점을 L이라 했을 때에 L의 엡실론 근방이라는 것은 L로부터 엡실론만큼 떨어져 있는 요와 같은 우리가 구역을 정하고 이와 같은 구역 안에 우리가 FZ가 놓여 있다는 것이 바로 요것이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엡실론의 크기를 한없이 작게 하면 요 W 즉 FZ는 한없이 L에 가까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L의 엡실론 근방에 FZ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복소 함수에서는 요 놈은 요 놈대로 파악하고 FZ가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 즉 FZ가 L의 엡실론 근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별도의 평면에서 얘는 Z평면에서 얘는 W라는 평면에서 각각 어떻게 한다? 파악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요 쓰는 형식은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공부한 요 틀은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그 틀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시험에 어떤 주관식에서 어떤 복수함수 극한의 은밀한 정의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요 틀을 그대로 활용해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린 원판 Z의 절대치가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Z는 이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정의된 함수 fz 이꼴 2분의 iz에 대해서 z가 한없이 1로 가까워질 때 fz의 극한값이 2분의 i임을 보여라.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다가 z 대신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i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공부한 은밀한 정의로 한번 표현해 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은밀한 정의로 보인다는 것은 결국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z가 한없이 1로 가는 거니까 절대값 z-1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일 때에 요놈의 극한값이 2분의 i니까 fz 빼기 2분의 i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놈이 성립할 적에 요놈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데 요놈이 성립할 때 요놈이 성립하도록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요 동네에서 어떤 작전을 짜야 되냐면 지금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우리가 가지고서 요 적당한 양수 델타를 정해주는데 이 적당한 양수 이 델타를 뭐에 관한 함수로 그렇죠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두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둘 쪽에 뭐가 성립하도록, 요 놈이 성립했을 때에 요 놈일 때에 요 놈이 성립하도록 요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적당히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정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요 부분. 자, 요 왼쪽에 있는 요 부분, fz 빼기 2분의 i의 절대치를 일단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 놈을 가공을 하는데 반드시 요 절대치 z-1이 나오도록 가공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fz, 자, 요 fz라는 것이 2분의 iz니까 요 자리에 2분의 iz를 대입하면 2분의 iz 빼기 i인데, 그럼 우리는 요 식에서 요 절대값 z-1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i를 밖으로 묶어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치 안에는 i니까, 자, 어른도 아니고 i인데, 자, 좀 웃으세요. 자, 요렇게 절대치 i를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안쪽이 이렇게 남았죠. 그렇죠? 물론 요 2도 밖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i의 절대값은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있으나 마나니까 결국 2분의 절대치 z-1이라고 이렇게 변형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값 z-1이 델타보다 작다일 때라는 그 뜻이니까 요 분자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이 전체 값은 2분의 델타보다 뭐다? 우리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즉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우리가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잡으려고 그러면 현재 요 값이 2분의 델타보다 작다로 지금 우리가 정리가 되었죠. 그러면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기 위해서는 요 엡실론하고 델타의 관계는 이 2분의 델타는 엡실론보다 작다로 잡아버리면 돼. 그죠? 즉 엡실론이 2분의 델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도록 델타와 엡실론을 엮으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부동으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델타를 그냥 2엡실론이라 잡아도 상관없죠. 상관이 없고 그놈보다 더 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부동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 두 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델타와 엡실론의 관계는 소위 요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자, 2분의 델타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요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결국 작다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곧 이 말은 델타가 2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따라서 우리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요 부분의 적당한 양수 델타를 어떻게 존재시키면 되냐면 이렇게 존재시키면 된다는 거죠. 델타가 2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도록 델타를 엡실론으로 엮으면, 이렇게 엮어주면 요 놈이 성립했을 때에 요것은, 요 부분은 뭐가 항상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지겠죠. 요게 요렇게 잡히면 여기에서 요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요 fz 빼기 2분의 i의 절대치는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는 여기까지 보였다는 것은 결국 뭐죠? 요 놈이 성립할 때 요 놈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z가 1의 델타 근방에 있을 때에 fz는 2분의 i의 엡실론 근방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z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에 fz는 한없이 2분의 i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것은 리미트 z가 한없이 0으로 갈 때에 fz는 2분의 i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파악해 보면, 자, 먼저 요 동네, 자, z가 1의 델타 근방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1이 여기 있고 이만큼을 우리가 델타라 했을 때 그 델타는 이제 구체적으로 2엡실론이죠. 자, 1의 델타 근방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z가 딱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원 안에 있는 z값 중에서 우리가 1의 델타 근방에 있는 부분은 이 비큼진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z가 이 비큼진 부분에 있을 때, 이 말은 요 놈을 만족하는 z값이 1의 델타 근방에 있을 때, 이 비큼진 부분에 있을 때,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요 놈의 의미는 무슨? 요거의 의미는, 자, 요게 2분의 i인데 2분의 i에, 자, 이만큼을 엡실론 했을 2분의 i의 엡실론